다음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입니다. 이번에 안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이 아닌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 북한이 오늘 어제 발사했던 이 미사일이 뭔지를 밝혔습니다. 항상 패턴은 같아요. 전날 쏘고 다음날 사진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저녁쯤에 영상까지 공개하는 게 북한의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 이후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했고 700km의 관역에 명중을 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보도가 북한에서 나왔고요. 명중했다. 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 마느냐 하태경 의원이 질문한 것에 어떤 답을 했는데 그 답을 잠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는 이제 거기에 용어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기 것은 이제 도발이라고 통합방위 법에 이제 규정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도발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군사 집단인데요. 그것을 그래서 군사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미사일 방향이 저희의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그건 도발로 그 성격을 정해서 도발의 개념은 우리 이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포괄하지만 어쨌든 남한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예. 뭐 NLL 이남이나 그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이 어제 내륙에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이게 동해 쪽으로 700km 이렇게 쭉 날아갔으니까 도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방향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왔다면 그건 도발이라는 건데 이를 두고 논란입니다. 이게 도발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미사일 장관, 발사는 도발이 아니냐.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사일이 우리 방향 쪽으로 안 왔다는 이유로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일단 자, 여러 가지 얘기들, 이 극초음속 미사일, 사실 저도 미사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하는데 안보가 본인 전문 분야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연결 갑니까?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고요. 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맨날 디라이브에서는 제가 두 번째.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디라이브에 모시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직함이 상당히 낯섭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남대 교수 직함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직함이 있으셨는데 새로운 아산정책연구원으로 둥지를 또 트셨군요. 자, 일단 그 미사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 주변국들도 상당히 빨리빨리 이거를 개발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혈안이 돼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요격하는 게 굉장히 힘든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보니까 더 그럴 텐데 자, 이 북한 성공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려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얼만큼 빨리 날아갔느냐, 그 다음에 그 날아간 거리를 정확히 목표에 명중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이 한 이런 실험은요, 이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극초기적인 단계의 실험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수준이지, 이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작년 9월 말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사실은 지금 다른 새로운 또 모형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사일 하나를 성능을 고도화시켜 나간다라기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북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요청, 그러니까 빨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시험 개발과 연구를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북한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미사일은 끈질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굉장히 혈안이 돼서 앞으로 더 만들고 개발을 이어갈 것 같고요. 시험 발사도 더 할 것 같고. 자,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이 굉장히 어려운 만약에 개발이 됐다면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는 거. 그다음에 목표 고도에서 그 고난도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좌우로 이제 회피 기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모양도 공개된 게 예전에 그 작년에 9월에 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다는 것도 있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개발이 된다면 위협적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미사일은요,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북한이 예전에 사용했던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탄도를 그리면서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발사를 한 다음에 위쪽에서 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탄두부만이 분리가 됩니다. 탄두부만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글라이더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낮게 해가지고 쭉 날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또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우리 통상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뭐 ICBM 수준에 이르면 거의 마하 2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탄도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한 뭐 사드니, SM3니 이러한 요격 미사일들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진 장점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 15나 16과 같은 미사일은 미국으로 아무리 발사를 하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전부 요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에 하나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요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상당한 자신들에게 정치적 레버리지를 갖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국가적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앞쪽에서 강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 미사일 모양을 보니까요. 작년 9월에 쐈던 거랑 좀 다른 게 그 탄두부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에랑 좀 달리 이게 원뿔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글라이더식에서 원뿔로 바뀐 게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얘들이 바꾼 건지 하나 궁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앰플화된 액체 연료를 갖다 끼운 걸로 알려졌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앰플화된 연료가 기존의 그 액체 연료 주입과 뭐가 다른지 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북한이 작년 9월에 발사했던 것은요. 아마 그림이 지금 혹시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글라이더처럼 생겼습니다. 네. 글라이더처럼 생겼고 사실은 이 북한이 만든 이 미사일은 그때 이 쐈던 것은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얼마 전에 발사를 했던 것이고요. 9월에 발사했던 것은 상당히 그 중국의 DF-17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상당한 어떤 비행 성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네. 자 오늘 발사한 이 원뿔형에 가까운 이 미사일, 이 형태는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반드시 비행체 형태를 띠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원뿔형 같은 것들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약간 좀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게 커다란 발전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이 있고 그래서 이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시도해 보는 것 사실은 뭐냐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사실 쫓아가면서 모방하면서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앰플화 문제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스커드 같은 미사일들 같은 것들 이것을 그 발사를 하려면은 산화제와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마치 기름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해서 접합을 해서 이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산소 역할을 하는 산화제와
이 연료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산화제가 지독하게 독합니다. 지독하게 독해서 이 작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뭐랄까 방호복 같은 것들을 입고 작업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죽는 사람들도 독하고요. 많잖아요. 그 그다음에 근처에 주입하는데 있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미리 이렇게 앰뷸화 즉 탱크에 미리 넣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사하게 되면은 소위 발사할 때까지 준비해서 발사할 때까지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근데 그럼 왜 미사일 다 앰프라에서 놓지 왜 그 앰프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왜 그러냐면 이 산화제가 워낙 부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일반적인 탱크는 뭐 한 이 통 같은 데는 너무 오래 보존을 못 하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앰프라를 시켜놓으면 한 10년 정도는 보존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야 우리는 잘 준비가 됐다. 특히나 연료 효율이 안 좋은 겨울에 발사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겨울에도 잘 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즉 북한은 지금 지금 김정은이 계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제대로 만들고 있니? 지금 노력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지금 북한 과학자들도 지금 계속 입증을 하고 보여주면서 어떤 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미사일이 만약에 완성 단계에 간다면 요격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겨울철에 아주 짧은 시간의 준비로 액체 연료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탐지까지 어렵게 해서 미사일을 쏴서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있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다음 단계의 북한의 움직임은 군사적으로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올해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올해는요. 김정은이 집권한 지 정식으로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즉 2012년 4월에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최초로 공식적인 직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러한 시기를 기념을 해서 김정은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나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군사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 소위 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판 핵 삼축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판 핵 삼축 체제 보통 우리가 국제적인 핵 삼축 체제를 얘기할 때는 전략 폭격기, ICBM, SLBM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북한은 전략 폭격기가 없기 때문에 ICBM,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술핵 이 세 가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 보여줘 왔지만 4월 이전에 김정은의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각 무기 체계들을 쫙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극단화되고 현장에 실전에 배치가 돼서 언제든 미국이든 주변국이라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러한 그 도발적인 행동은 북한 자체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전문적인 그런 분석부터 북한의 어떤 의도와 앞으로의 어떤 방향까지 잘 정리를 오늘도 역시 해줬습니다. 항상 D라이브는 양욱 위원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다음번에도 이런 사안 있으면 흔쾌히 받아주시고 양욱 위원님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인터뷰 도중에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을 타니까요. 여러분 양욱 위원님의 인터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님이 양욱 위원님 탄도미사일을 들고 진행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 연구소 가면요. 미사일 종류별로 다 있어요. 모형이? 모형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 모형도 있고요. 저런 거 잘 만드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안보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사회 분야로 가나요? 네, 사회부